트럼프 김정은 시즌2 북한이 돈이다. 너희들이 종북 타령할 때 우리는 북한 가서 돈 벌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겠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방송 북한이 돈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 진희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저는 통일학 정봉주 박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어제 부산에 있는 우리 그 인제대 박사님들하고 통화하면서 의원님 그렇게 그러더라고 전화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 박사라고 불러주십시오. 박사님으로. 예, 박사님. 그때 끝날 때쯤 되니까 의원하고 박사하고 오는 게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둘 다 민간인입니다. 그랬죠. 근데 박사들은 서로 만나서 꼭 박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호칭이 없는 경우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아. 박사면서도 아주 좋은 뭐 장관이시든가 그러면 김현철 장관. 네, 그럼 장관님으로. 김현철 장관은 학교에서 교수님이라 그래, 장관님이라 그래요? 학교에서 주로 이제 학생들은 교수님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근데 동료 이제 저는 장관님이라고 불러줘요. 왜냐면 다른 데서 혹시 못 들으실까봐 별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박사보다도 특박사라고 불러주세요. 좀 특별한 박사라고. 정 박사가 특박사. 그걸 특시로 받죠. 뭐 심사도 여러 번 하셨고 오래 다니셨고. 참 이게 인제대 통일학과 그 박사학위 그 얻기가 따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누구든 도전해 주시면 잘 지도해드리도록. 잘 지도해서 계속 떨어뜨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꼭 졸업하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북한으로서 돈 벌기 위해선 정정이 좀 불안한 것을 좀 털어야 되니까 남북한이 계속 그 상호간에 군사훈련을 하거든요. 네. 그 지금도 군사훈련이 진행 중이죠. 예. 시작했나요? 예, 지금 하고 있죠. 예.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옛날에는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이라고 많이. 키 리졸브 훈련이요. 그게 지금 자유의 방. 그 훨씬 전에 팀 스프리트 훈련이 팀 있었고. 스피리트가 있었고 예. 70년대 80년대 예. 팀 스피리트가 있었고 키 리졸브가 했었고 그게 3월달에 하는 훈련인데 지금 자유의 방패, 그러니까 프리덤 쉴드, 왜 쉴드 친다고 하잖아요. 예. 쉴드 친다, 프리덤 쉴드를 그 윤석열 정부 때부터 하고 있는데. 프리덤 쉴드. 네, 프리덤 쉴드를 약 2주간에 걸쳐서 큰 훈련을 5일, 4일 나눠가지고 방어 훈련 5일 하고 나서 이제 3월 말 되면 공격 훈련, 반격 훈련을 4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전제는 북이 먼저 공격을 해왔다. 공격해 왔을 때 전면전으로 반격하는 걸 훈련하는 거거든요. 센터에서 지휘소 안에서 연습하는 시뮬레이션만이 아니고 실제 야외 기동 훈련.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훈련 그러면 야외 훈련이잖아요. 예. 그것까지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훈련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한미 군사훈련은 이제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하니까 그때 이제 국힘 야당들이 무척 비판했잖아요. 무슨 전쟁 게임 하냐? 왜 현장 훈련을 하지 않냐? 이 비판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정권 잡으니까 근데 시뮬레이션 훈련도 해야 되잖아요. 그 주로 여름에 8월에 하는 네. 을지 프리덤 실드. 이거는 프리덤 실드 앞에 을지가 을지. 옛날 우리 을지 훈련에서 을지 훈련 가져온 있었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을지 훈련은 주로 시뮬레이션 중심이거든요. 2006년 1차 핵실험이 있다가 예. 1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군사훈련이 좀 예. 커졌다.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대화 국면에서 이제 축소하거나 없앴던 훈련을 다시 크게 확대해서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를 봄에 하고 그다음에 을지 프리덤 쉴드를 여름에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금 곧 내년에 탄핵되겠지만 주장하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완이에요. 자유민주주의 뭐냐고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아마 그 양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철학사상적으로 그 자유의 개념이 19세기, 18세기, 20세기 다 달라지거든요. 뭐 자유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그러면 헌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논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 이제 예. 탄핵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그 루소의 이제 뭐 18세기, 19세기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진보의 그 시그널이었잖아요, 심벌이었잖아요. 저는 이 윤석열이 주장하는 그 자유도 사실 진보의 가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갑자기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가 보수적 가치인 양그 둔갑을 그래서 해버려고. 그분들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 이게 자유민주주의라기보다는 네. 그냥 북을 비판하고 반북하는 것, 또 반중하는 것 여기에 모든 가치가
응집되어 있는데 그걸 자유민주주의라는 잘못된 말로 표현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종북 빨갱이 종북한다고 빨갱이 한다고 비판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북한 가서 돈 번다 얼마나 의미 있는 방송입니까? 아 근데 그렇죠. 근데 또 기가 막힌 게 그 이번에 그 노상원이었나요? 예, 그 수첩에 보면은 북한하고 딜을 해가지고 뭘 주고 예, 우리 쪽 인사들을 예. 처리하는 걸 논의하겠다고 수첩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 뭐 용역업체인가? 과거 실제로 있었던 그 1996년 4.11 총선 때 총통 사건, 총통 사건, 북통 사건. 돈 주고 북한한테 총 쏴달라고 한 사건. 예, 휴전선에서 좀 그게 국지전 재판으로 다 확인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때 판문점에서 북한이 총을 쐈거든요. 그리고 4.11 총선 민주당이 승리가 예상되었는데 2, 3일 전에 그 사건이 생기면서 뒤집어지잖아요. 그 대선 때도 또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그렇죠. 97년에도 97년. 북한이 김정일이가 도저히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었지.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군사훈련을 적절한 시기적절하게 계속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럼 국방의 의무니까 그게. 그렇죠. 우리나라 군사훈련은 1년 365일 중에 300일 정도 진행되거든요. 엄청나게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대치 상황에 있는 예. 어쨌든 우리 휴전 상황이니까 법적 지위가.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 예. 북이 왜 저렇게 발끈하죠? 아, 북이 발끈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 한미 연합훈련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의 주장이 노동신문에도 몇 번 실린 적이 있는데 예. 한국이 너희 나라에서 하는 거를 예. 그 누가 뭐라고 하겠냐. 자기들도 하는데 그거는. 예. 근데 자기들이 러시아나 중국이랑 같이 북한 땅에서 훈련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왜 너희들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미국을 불러들여서 우리 북한 앞에서 그렇게 무력 시위를 하냐? 그럼 우린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럼 혹시 훈련을 하는 척하다가 자기를 공격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그것 있는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공격하면 그 방어하기가 어렵죠. 지금 뭐 전투기, 폭격기 지금 얼마 전에 무슨 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떠가지고 하늘에 있으면 북한에서 전투기들이 떠야 되거든요. 여기만 뜨는 게 아니라 연길공항에 중국 전투기도 뜹니다. 중국 공산당 군대들도 뜬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투기라는 거는 불과 몇 분 사이에 그냥 끝까지 가버리거든요. 예. 작년 여름인데 그때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할 때 예. 그때 제가 연길공항 근처에 있었거든요. 연길공항에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좀 느낀 건데 엄청난 첨단 전투기들이 와 있어요. 중국에? 옛날보다도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연길은 최전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연길 근처 이 다운타운에서 호텔로 걸어서 들어가고 있었는데 공항에서 전투기 이륙하는 걸 봤는데 제가 이제 촬영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화질이 안 좋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수호위급 중에 최소한 35 이상 좋은 비행기에서 이제 그 날개 윙이라든가 이런 걸 모양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륙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때가 우리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직 고위층 분에게 여쭤봤더니 당연하다. 우리 군사훈련하면 중국 초긴장한다 중국도. 그러니까 북한을 오죽하게 했냐는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 그 장영달 의원이 현역 시절에 국방위원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하고 식사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북한의 국방위원장은 그 김정일이고 남조선의 국방위원장은 장영달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북한 장영달 의원이 또 성격도 좋고 그러니까 남북이 이제 이렇게 교류되고 그럴 때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장영달 국방위원장이니까 그 장 위원장님 훈련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 훈련하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면 똑같은 얘기하는데 비행기 10대가 뜨면 10대는 우리 못 뜨더라도 두세 대는 떠야 됩니다. 네. 에너지가 없습니다. 네. 에너지가. 그 항공유도 별로 없고. 에너지가 없어서 그거 한번 뜨면 인민이 굶어 죽습니다. 지금 더구나 또 조금 날만한 전투기는 이제 제일 최첨단이 네. 미그 29라는 게 북한에 있는데요. 그게 얼마 전 김정은이 그 항공전에 찍은 사진 보니까 한 서너 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전부 40년 된 전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투기 우리나라에는 5세대까지 있잖아요. 네. F-35. F-35 그것도 그거 5세대잖아요.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F-15K가 4세대고. 어. 근데 그 미그 29는 3세대거든요. 물론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것들도 다른 나라에 있긴 있지만 미그 29수는 잘 없어요. 근데 그게 최첨단이에요. 그게 최첨단이라고. 김정은이가 처음 집권해가지고 공군절 같은 때 시찰할 때 보니까 미그 21 옆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전투기 대구에서 뜨는 F-15K 같은 경우나 뭐 해미에서 뜨는 F-16도 마치 KF-16도 그렇습니다만 독일에서 수입되고 최근에 한국형으로 만든 타우루스 그 공대지 미사일이 있거든요. 예. 이게 500km 밖에서 사정거리 오차 범위가 500km 밖에서 쏴도 5m도 안 돼요. 이야. 그 완전 정밀 타격을 하네. 파괴력이 이게 TNT 500km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지도자를 공격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건 쏘면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 정도로 두려워하죠.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또 두고 예. 이제 그 광고는 광고대로 좀 듣고 예. 가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는 사진을 보게 되면 저게 2007년도 제가 머리가 막 열심히 빠질 때 모습입니다. 머리 빠지신 분들, 특히 윤석열 정권 탄핵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머리 많이 빠집니다. 저 때의 저 머리와 지금의 제 머리를 비교해 보시고 네이버에서 나라모 검색해서 나라모 열심히 드시다 보면 여러분도 풍성한 모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드시면 그때부터 효과가 좀 나오고요. 뭐 일주일 먹었는데 안 난다 그러면 안 납니다. 일주일 먹어. 네, 한 3개월 정도 드시다 보면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역시 나라모가 최강이다. 그리고 40여 가지 식물 공유로 했기 때문에 특히 걱정하는 남성 건강에도 전혀 영향이 없다. 그래서 나라모 네이버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수님이 그 전에 한번 인용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을 아주 좀 감동 깊게 봤는데 그레이엄 앨리슨의 예정된 전쟁. 근데 예정된 전쟁은 좀 쉽게 읽히는데 문제는 예정된 전쟁을 보려면은 펠리폰네소스 전쟁사를 같이 두고 봐야 돼. 이거는 누가 언제 뭐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800페이지를 그냥 어디서 뭐하고 싸우고 근데 보다 보면 또 재밌어요 그게. 또 워낙 유명한 책이긴 합니다만 저 한동훈 전 대표가 공항 갈 때 그 빨간 하드카바 펠로폰네소 전쟁에 딱 들고 갔잖아요. 일부러 제목 보이게. 그러니까 나는 펠리폰네소스 전쟁사를 그 친구가 왜 봤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펠리폰네소스 전쟁사가 유명해진 거는 예정된 전쟁 때문에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더 유명해졌죠. 원래 국제 정치의 시작이 그 전쟁 펠로폰네소 전쟁. 펠리폰네소스 전쟁이니까. 볼 수 있거든요. 스파르타가 부상하고 있는 아테네를 향해서 전쟁을 치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스파르타가 이제 그 기존 세력이고 아테네가 이제 부상하고 있는 해양 세력이고 신흥 강대국이고 그러니까 지금 스파르타가 미국이라고 본다면은 아테네가 이제 중국인 거죠. 기성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는 걸 보면서 이 부상하는 거로 인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전쟁의 원인이다. 공포. fear. 이걸 딱 표현하더라고요. 이 두려움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한의 우리 그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훈련하면 북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2500년 전쟁사를 보게 되면 전쟁의 핵심적인 원인인 거거든요. 갖고 생겨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왜 저들이 저렇게 항상 발끈하면서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할까? 근데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를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그게 지도자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우리 훈련의 목표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뭐 방어 훈련으로만 알고 있지만 북한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북한의 핵시설 원점 타격하는 걸 이번에 훈련하는 걸로. 핵시설의 원점 타격.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보면은 항공모함 칼빈슨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핵잠수함 중에 알렉산드리아호라고 이거는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인데 여기에 핵미사일을 12개를 싣고 다니거든요. 핵 순항 미사일이 12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B1B 랜서 폭격기 유명하죠.
지난 그 국군의 날 열병식에도 왔었던 랜서 이거는 마 2.5로 날아다녀요. 그리고 폭격기가요? 네, 폭격기가 마 2.5인데 안에 핵폭탄을 한 20개 넘게 싣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이걸 죽음의 백조라고도 와 맞아 죽음의 백조 하니까 기억이 나네. 부르는데 이게 괌에서 오는데도 뭐 한반도까지 2시간 좀 난치타면 와버리거든요. 근데 이번 훈련에 이런 미국의 핵 전략 자산들이 오랜만에 총출동해요. 가장 규모가 좀 큰 훈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막 탄핵 이전부터 뭔가 대북 강경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윤 정부의 준비 속에서 요청.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왜냐하면 항공모함 한번 시동 거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미리 결제 다 받고 이래야 되는데 시동만 걸면 몇 억이라는데요. 그렇죠. 그 한때 들은 얘기는 이제 K-35가 이제 우리 들여온 지가 불과 뭐 10년 남짓 안 됐잖아요. 그 F-35. F-35. 예. F-35 들어올 때 북한이 그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아주 그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역시 그 스텔스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F-35는 스텔스 기능이 있나요? 네, 5세대 전투기들은 스텔스 기능이 있어야 5세대라고 예. 부르는데 미국이 만든 것 중에는 F-22하고 F-35 두 개인데 F-22는 어느 국가도 안 팔죠. 그러니까 미국만 쓰는 미국만 있고 가장 무서운 실질적으로 K-35는 F-35. 아니 F-35는 예. 쓱 평양 상공을 갔다 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저공으로 날아서 혹시라도 눈에 띄면은 볼 수 알 있을지 수 모르지만 있지만 근데 주로 야간 훈련을 해버리면 색깔도 시커멓잖아요. 그리고 고공 비행이잖아요. 그래서 고공으로 갔다가 거기서 폭격하고 와버리면 알 수도 없고 그다음 폭격을 당해도 우리가 몰랐다고 말도 못해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비행 그 전투기들이 참여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모든 전투기가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북한뿐만 아니라 연길 공항이나 이런 중국도 지금 초긴장 상태다. 뭐 중국이 뭐 긴장도는 잘 모르겠지만 예. 거기 또 나름 힘이 있는 데니까. 그래도 연길공항은 비상사태죠. 비상사태죠. 그리고 연길 공항까지 우리나라 그 어디입니까 그 사드에서 예. 사드 설치된 데서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가동화면을 볼 수는 있는데 레이더가 그쪽을 향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비공개 아니에요. 향하게 되면 상대 측에서도 알게 되거든요. 상주.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연길, 그다음 심양공항, 뭐 일부 이런 군사기지들은 다들 지금 비상사태라고 보시면 되죠. 예. 3월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 자유의 방패. 근데 난 계속 이제 교수님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게 네. 프리덤 쉴드라고 하는 용어는 맞는 용어예요. 자유의 방패라는 말이. 자유의 방패. 네. 아니 원래 정확하게 되면 뭐 프리덤 디펜스라든지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프리덤 쉴드 좀 이상한 용어 같아. 네. 미국 애들이 이해를 할까 모르겠네. 윤석열이 만들려고 그랬겠죠 아마. 그렇겠죠. 지 마음대로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 훈련은 근데 이번에 김여정이 뭐라고 그 논평을 하지 않았나요? 김여정은 일찌감치 3월 초에 예. 논평한 게 있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그런 취지인데 왜 이렇게 강력한 훈련,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훈련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불만들에 대한 얘기죠. 좀 말을 좀 자극적으로 만들진 않았나요 이번에는? 제가 쭉 살펴봤는데 예. 말이 자극적이진 않아요. 와. 네. 그럼 김여정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예. 의지와 능력을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점잖아요. 참 점잖네. 점잖아요. 예. 김여정이 요즘 돌을 닦는지 아니 뭔가 미국과 이게 뭔가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있다는 얘기겠죠. 트럼프에 대한 비난을 일절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성 외무상에 대해서도 나오는 것들 지금도 쭉 보니까 비판을 하되 예. 과격하지 않고. 예. 이 군사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람이 일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든든해하는 분들이 더 그렇죠. 연평도에 계신 분들도 불안해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정도로 우리가 어리석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중국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의례적인 훈련이다. 또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좀 살짝 느껴봐라.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무 나라무 내 머리 나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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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나라무
탈모엔 나라모 내 머리 나라모